안녕하세요. 엠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요즘 참 취업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디자인을 해서 또 회사를 가가지고 과연 괜찮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또 이거를 계속 해 나가는 게 맞을지,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좋은 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실력이 쌓여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스펙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적인 실력,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만 또 내가 좋은 회사를 갈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인맥이 있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뭐 그런 회사를 갈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본인의 어떤 스펙이나 또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비전공에다가 또는 전공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실력으로 과연 좋은 회사를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실력이 지금 부족하거나 뭔가 부족하다면 그런 것들을 채워가는 게 맞겠죠. 내가 그런 회사를 원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비전공이라 하더라도 그런 지식들을 스스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학원을 통해서 배운다든지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정말 실력을 쌓고 좋은 회사에서 또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보기보다는 폭넓게 한번 어떻게 하면은 저런 사람들이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웹 디자인이라는 거를 처음 접했던 거는 중학교 시절이거든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 그때 당시에는 홈페이지라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사이트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제가 독학으로 코딩을 공부하고 포토샵을 공부하고 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호스팅이라든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을 독학으로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HTML이 지금 5잖아요. 그때는 4 시절인데 테이블로 레이아웃을 짜고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사이트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또 알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대회 같은 게 또 있었거든요. 꿈나무 홈페이지 경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도 한번 나가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때는 일단은 제가 하고 싶어서 즐거워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근데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즐기는데도 노력을 해야지만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이지, 단순히 즐기기만 해서는 사실 뭐 어떤 특정한 자리까지 가는 거는 좀 힘들긴 합니다. 다만 그런 즐거움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극대화가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만 집중할 수 있었다면 이 작업 자체가 즐거워서 예를 들어서 한 5시간 정도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5시간에 그 집중해서 하는 그 5시간의 효율이 훨씬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흥미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딱 정답을 말씀드리는 참 어렵습니다. 흥미를 가진다는 게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쁜 디자인을 봤다거나 아이디어가 좋은 거나 아니면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흥미를 가지는 거,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호기심,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어느 순간 본인도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모든 분야에서 아마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흥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리고 해결이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그런 것만 잘 한다면 여러분들은 꼭 디자인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공부를 만약에 하게 되면 계속해서 어떤 호기심들이 생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또 저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지 않으니 뭔가 해결법을 알고 싶어지기도 하고 또 자세한 어떤 정보들을 알고 싶어집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충분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독학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독학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물론 그런 과정들이 뭔가를 얻었을 때 남는 기억도 크고요. 훨씬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만약에 없다면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충분히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케이스는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제 자신은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시각 디자인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교수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는 했겠죠.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컸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디자인 쪽으로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면 저는 학원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가는 것도 사실 잘 골라서 가야 되겠죠. 근데 학원은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처음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툴을 배우러 가야 되겠죠. 그런 툴을 배우기 위해서 뭐 국비 지원도 괜찮고요. 그런 툴을 가르치는 학원을 일단 가시는 거. 그 다음에 툴을 다 배우고 나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식을 얻기 위한 수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수업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마지막에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러려면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1년 이상은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러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특별하게 뭔가 배우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러 간다 하더라도 준비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스스로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툴은 배웠지만 디자인을 잘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수정사항이라든지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심해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학생들 표정만 봐도 알거든요. 지금 굉장히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을 시키거나 뭔가를 했을 때도 표정을 보면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표정도 있고 잘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 그거는 각오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겠죠. 취업을 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취업은 무조건 처음부터 좋은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곳이라는 어떤 기준은 뭐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제 제가 거기 회사를 다니고 나중에 이직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바로 취업이 가능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거는 사실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런 데 가서 오랫동안 일할 생각으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만약에 회사를 좀 이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옮겨 다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내가 이직 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회사라고 하면 보통 대형 에이전시를 말하는데요. 사실 작은 회사라 하더라도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폴이 쌓이는 그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형 에이전시를 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은 데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작은 회사에서 혼자서 처리해야 될 업무 자체가 좀 다양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규모가 큰 데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일의 어떤 프로세스를 익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에이전시를 가서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포폴도 좀 쌓고요, 이직을 하는 방향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에이전시를 일단 가서 경력을 쌓고 뭐 이직을 생각하면서 빠른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작은 데서 작은 어떤 업체들의 일을 쭉 해왔다. 근데 그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퀄리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의 포폴을 만들었다면 이직 시에 지금 현재 있는 위치보다 좀 더 나은 위치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3년차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만약에 뽑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3년의 경력을 가지신 분을 채용을 합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또는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3년의 가치가 사실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연 뽑을까요? 저는 사실 안 뽑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3년 경력을, 좋은 경력을 가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을 더 채용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작은 일을 많이 하는 회사라고 하면 3년 경력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마 뽑게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3년의 가치가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와 이력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쌓기 위해서는 당연히 처음부터 좋은 회사를 가시는 게 좋겠죠. 근데 뭐 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어떤 수입이 있어야 되고 또 빠르게 취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일단 취업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해서 이직을 빠르게 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작은 기업에 계신 분들은 또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어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적당히 일을 하면서 또 자기의 시간을 좀 보내면서 그냥 뭐 그렇게 지내고 싶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회사를 가든 뭐 욕심만 없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디자인에 욕심이 좀 있고 또 내가 어떤 성장의 길을 계속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말한 대로 첫 취업을 좀 좋은 회사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취업에 좋은 회사를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또 포폴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볼 건데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좀 보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하는 일이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맞춰서 준비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폴은 어쨌거나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그 회사에 맞는 것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를 잘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포폴을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작품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사실 기업이 원하는 그 신입에 대한 어떤 기준,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파악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디자인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신입을 뽑으면 어쨌든 조금 적응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신입에게 뭐 바라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 친구가 우리 회사를 와서 조금 가르치거나 조금 적응을 하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우리 회사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필하는 부분들이 기획, 디자인 모두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는 디자인적인 부분들, 비주얼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 이런 부분들이 다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포커스에 좀 맞춰가지고 학생들을 뭐 가르치고 또 포폴도 그렇게 준비를 하기는 하지만 모든 회사에서 다 잘 먹히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회사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디자인에 대한 어떤 퀄리티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그런 작품의 퀄리티, 이런 것들은 좀 지켜주는 게 좋겠죠. 그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독학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독학으로 내가 어떤 좋은 퀄리티의 포폴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하겠다. 그거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요? 뭐 전공을 해서 또 학교에서 열심히
또 디자인 수업을 듣고 또 열심히 디자인 공부를 했던 그런 친구들이라면 독학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을 할 수 있겠지만 비전공자가 독학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보면 독학으로 다 가능하다라는 식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완전히 특화가 되어 있거나 또 이쪽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즐겁다든지 그런 공부들을 아주 원활하게 잘 하시는 분들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사실 독학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까지 취업한다?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독학을 해서 취업을 못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좋은 회사가 아니라 일반 회사들, 좀 작은 에이전시들은 충분히 입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학원을 해서 이렇게 학원을 추천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조금 더 잘 빠르게 배우고 또 좋은 회사를 가고 싶다라면 분명 누군가의 피드백을 통해서 퀄리티 높은 그런 작업들을 좀 하시고 취업에 관한 컨설팅도 좀 받으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취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고 그게 이제 비단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연봉에 대해서도 사실 좋은 연봉 받으면서 입사를 하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회사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지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저는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뭐 디자인 하지 마라. 정말 박봉의 일만 힘들고 안 좋다.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절대 그런 쪽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요. 디자인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본인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다만 디자인 분야라 해서 특별히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좋다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좋은 기업에 또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또 그런 환경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신다면 디자인을 욕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유튜브나 나와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들게 일을 해왔고 또 디자인을 이제 그만뒀다든지 그런 분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디자인은 힘들지만 또 얻는 보람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내가 대우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 가서 즐겁게 일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이전시로 만약에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아마 오랫동안 에이전시에서 일하기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힘든 부분들도 있을 거고 에이전시가 당연히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연봉이 좀 낮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도 회사 규모의 차이입니다. 같은 규모라 했을 때 조금 낮다는 것이지 일반 회사 중에서도 에이전시, 우리가 대형 에이전시라는 그런 에이전시보다 규모가 작다면 에이전시보다 못 벌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반 뭐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좋다 이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에이전시에서 충분히 일을 하신 다음에 커리어를 잘 쌓으시고 중견이나 대기업으로 이직을 해서 거기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디자이너가 보통 그런 길을 많이 가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두서없이 말을 하게 됐는데 조금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자인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디자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또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제가 했던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디자인이 접근성이 쉽다 보니까 사실 조금 편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움에 있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비전공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크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도 많이 보시고요. 또 미술사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해보시고 또 다양한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면서 또 디자인 공부도 하시고 포폴도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디자인 업계가 뭐 정말 힘들고 뭐 박봉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어디나 똑같다. 그래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대우를 잘 받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디자인 실력만 가지고 일을 잘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우를 받기란 어렵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디자이너가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 안 될 정도로 뭔가 디자인 실력이 좋거나 그렇다면 실력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회사에서의 어떤 생활적인 부분, 그러니까 나의 인성이라든지 생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일머리라고 하죠. 일을 처리하는 어떤 능력,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두시면 회사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다 잘하면 좋습니다. 사실 다 잘해야죠. 다 잘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좀 길어지기는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복절이라 이게 학원도 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집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싫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나와요, 밖에. 근데 나와도 뭐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제 사무실에 오게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매번 또 그래픽 작업들 같은 것들 계속 올릴 거고요. 또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정리해서 좀 올릴 생각입니다. 저도 뭐 디자인 업계에서 일을 했지만 사실 모든 분야에 관련해가지고 일을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때 제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인 경험, 지인을 통해서 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계속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특별히 이렇게 영상에서는 뭐 구독과 좋아요로 눌러달라 이런 말은 하지는 않는데 꼭 누르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 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은 뭐 그냥 일부러 다실 필요 없고요. 그냥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영상에 좀 부족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뒤에 배경 색깔이 바꿨는데요, 저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거를 그냥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한번 계속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볼 생각이고, 한동안 좀 멈췄었죠, 제가 영상을. 멈췄다 보니까 아마 영상이 계속 안 올라오는 줄 알고 또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올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도 또 따로 준비하고 있는 수업 같은 것들도 또 있어가지고 뭐 UX UI 관련해가지고요, 영상을 좀 자주 만들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업도 UX UI 관련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 사실 이게 UX 관련해서 수업을 만드는 게 참 어렵기는 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다 보니까 사실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은 사실 개인 포폴로 쓰기에 좋은 작품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뭐 물론 이제 경험상 어떤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될 수는 있겠지만 포폴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사실 뭐 그렇게 아이디어가 좋거나 또는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을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을 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UX는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준비는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대구 지역에 있으니까 대구에서 한번 오픈을 해볼 생각입니다. 또 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거기 관련해가지고 영상은 좀 계속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요. 일단 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면,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중학교 때 처음으로 디자인을, 이제 웹 디자인을 접해가지고 포토샵도 배우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미술을 배웠죠. 미술학원을 가서 그림을 그렸고요. 이게 아무래도 미대를 가기 위해서 그리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 목적은 저는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어요.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인테리어는 그림을 안 그려도 되거든요. 그냥 공부해서 그렇게 가도 됐는데 뭔가 모르게 그림을 좀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렸었고 CD과에 진학을 하게 됐죠. CD과에 진학을 하게 되고 CD과에서 이제 1년 정도 사실 농땡이 많이 피웠습니다. 1학년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맨날 이제 놀기만 하고 술 먹고 그러다가, 물론 그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툴을 어느 정도 알고 학교를 갔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작업들이 포토샵을 써야 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돼서 뭐 물론 학교 생활을 잘 하긴 했지만 거의 뭐 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1학년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휴학을 하고 3D 공부를 좀 했어요. 3D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3D가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실사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3D를 독학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게 독학이 좀 잘 맞아요. 학원이 오히려 좀 안 맞는 스타일이라 독학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독학이 저는 더 편해요. 그래서 3D 툴을 독학을 했습니다. 좀 고퀄리티의 어떤 3D 장면들을 만들 수 있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죠. 그래서 군 생활을 끝내고 나서 이제 복학을 하고 뭐 당연히 열심히
또 노력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했죠. 공모전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아는 어떤 툴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걸 동기나 또 후배들 모아서 또 따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때부터 가르치는 일이 좀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 소개로 입사를 하게 됐고, 그 회사가 노스페이스랑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 그리고 뭐 동구그룹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떤 디자인에 관련된 것들, 또는 홍보와 관련된 것들, 뭐 패키지도 뭐 한 적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학원을 가게 됐어요. 일은 이제 서울에 가서 했고요. 서울에서 이제 디자인나스라는 그 학원에서 한 4년 반 정도 강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강사 일을 하면서 저도 디자인에 대해서 훨씬 깊게 뭔가를 공부도 하고 또 실력도 많이 키웠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배우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대구에서 제 학원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뭐 학원을 크게 한다기보다는 혼자서 작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디자인 잘하고 싶은 분들, 정말 잘 배워서 또 취업도 잘하고 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작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면서 또 정말 이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제가 싫기도 하겠죠. 어쨌든 간에 뭔가를 시키는 사람이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조건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이 정말 잘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취업도 잘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네,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런 문자 같은 걸 보낼 때가 있어요. 뭐 쌤 덕분에 취업이 잘 된 것 같다, 또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갔더니 포트폴리오 칭찬을 너무 많이 들었다든지, 뭐 이런 문자들을 받을 때마다 사실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누군가를 가르쳐 받고 또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는 다른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틀렸다 생각하면 댓글로 지적해 주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고쳐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모든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배워가는 자세를 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은 알려드리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저도 배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저는 보람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어쨌든 시작을 해서 지금은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참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할 생각이에요. 뭐 나중에 정말 이제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망하게 되면 저는 그냥 사진이나 영상 쪽으로 일을 좀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 취미거든요. 취미인데 뭐 취미도 오랫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단순히 그냥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라 프로 수준까지 가게 되면 그게 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취미생활은 열심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이렇게 길게 뭐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이제 이론이나 어떤 그래픽 작업이나 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 또 다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끝에는 어쨌든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